안녕하세요. 비진젤 대표 공인회계사 박영석입니다. 저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다음에 ERP 등 회계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계 기준이 나오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개발을 해서 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6호 같은 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장 빨리 개발해서 구축을 하고 그랬던 회사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저희 강의는 이론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실습 강의가 있는데, 이론 강의하고 실습 강의를 하루에 하다 보니까 이론을 한 2시간 정도밖에 할애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오늘은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해하실 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의 목적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구축 절차의 이해, 그래서 이 컨설팅 프로세스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교육을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RCM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RCM이라는 것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뭔지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RCM의 컬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런 모양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RCM을 읽고 수정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이번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코소 하는데 이게 무엇이 코소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회계, 내부 통제라는 것은 현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맡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내부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헌금을 모을 때 2명이 같이 모으고 헌금 영수증을 주고 하는 이런 내부 통제들은 각 조직의 내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식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 내부 통제가 1970년대 중반에 워터게이트 사건, 그다음에 해외 부패들, 그러니까 제3세계의 자원을 갖다가 착취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뇌물 주고 하는 일들이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나온 것이 해외 부패 방지법인 부패 행위법인데요. 이런 해외 부패 행위법에 대해서 ASR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통제가 이런 해외 부패 행위법을 갖다가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 보고서에다가 기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부패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985년도에 허위 재무 보고에 관한 전국 위원회라는 것이 미국에 생겼습니다. 그 위원장이 트레드웨이인데, 그래서 트레드웨이 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이미 그 당시에도 내부 통제에 의존하자라는 그런 출발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코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adeway Commission. 그래서 이 허위 재무 보고에 관한 전국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경제단체가 그때 미국 공인회계사회, 미국 회계학회, 국제내부회계 감사인 협회 등 5개의 단체가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코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코소라는 조직이 1985년에 설립됐고 92년에 첫 번째 프레임워크가 개발됐습니다. 7년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 프레임워크가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트레드웨이 커미션이 발족을 했는데, 거기서의 보고서가 1987년도에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거기에서도 내부 통제의 감사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92년이 우리가 각 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내부 통제가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로서 개념 체계가 정립된 굉장히 기념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엔론 등 회계 부정에 대한 내용들이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당시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뭐 2001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지만은 2004년도부터 같이 했다고 보면 되고, 우리는 검토해서 시작했지만 미국은 그때부터 감사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코소가 2006년도에 한 번 수정이 있었고 2013년도에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반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컨설팅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리뷰하는 회사의 업무를 보면 제 생각에는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그때 개발했던 투입 시간하고 지금 해낸 투입 시간하고 최소 5배 이상은 시스템도 커졌고, 그다음에 특히 뭐 감사로 들어오면서 회사 담당자들의 업무는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드리는데 이쪽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담당자들의 그 수요가 많으니까 보이시던 분들이 자주 다른 회사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인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그런 설명회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갖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코소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주식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던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다시 적용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환경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5월에 뉴 코소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소라는 게 우리나라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준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거 기준이 바뀌면 우리나라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컨설팅을 다시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외부 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리뷰에서 감사로 들어오면서 그 업무 부담과 그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정밀성이 훨씬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개정 내용을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옛날 코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뉴 코소입니다. 그래서 뉴 코소가 훨씬 깨끗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뭐냐면은 보고 범주의 확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내부 통제의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재무 보고의 신뢰성, 그다음에 법규 준수라는 이런 내부 통제의 커다란 세 개의 목적에서 재무 보고에서 리포팅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재무 보고에서 보고로 범위가 커졌죠. 이제 보고로 보면은 내부 보고가 있고 외부 보고가 있을 것이고 재무 보고가 있고 비재무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4배 이상의 그런 보고 범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무 보고의 위주인 내부 통제였지만은 지금은 비재무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직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는 유닛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조직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지만은 그 뉴 코소에서는 엔터티, 디비전, 오퍼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전 사에 관련된 조직이 내부 통제를 갖다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을 갖다가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칙의 명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내부 통제 구성 요소의 5가지는 과거와 지금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통제 환경이다. 그러면 아주 모호했거든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커다란 그런 조직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했는데 그런 것들을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17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각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갖다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것이 구성 요소에 대한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경영자들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훨씬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원칙 밑에 중점 고려 사항이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개인데 중점 고려 사항을 도입함으로써 또 그 원칙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의 4번째는 우리가 코소가 나온 지 지금 20년 만의 개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우리가 IT의 발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IT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통제에도 IT에 대한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기구에 대한 개념의 강화인데요. 지배기구라고 하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지배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기구의 뜻은 어떠한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배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감사위원회인데 그러면 이사회나 감사나 감사위원회라고 쓰지 왜 지배기구라고 썼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레임워크는 회사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떠한 모든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회사 상법상의 용어인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대신 지배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지배기구가 나오면 이사회나 감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불일치된 항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정방지의 기대치의 고려라는 것인데 과거에도 부정방지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정방지라는 것을 원칙으로서 띄어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코소의 올드와 뉴 코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정육면체가 코소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코소 프레임워크는 과거에도 정육면체, 지금도 정육면체 구성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컨셉이나 지금의 컨셉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구체화됐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실무상에서 제가 이제 우리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내부 통제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하고의 구별이에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부 통제는 뭐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무엇인가를 먼저 아시고 나가는 것이 컨설팅을 받을 때도 항상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통제 코소 큐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요 위에 정육면체의 이 위가 내부 통제의 목적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또는 대상, 오브젝티브거든요. 그래서 내부 통제의 목적은 운영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그 다음에 법규 준수, 준법인데 이 세 가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목적으로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보고의 신뢰성 밑에 보면은 외부 재무 보고의 신뢰성, 내부 재무 보고의 신뢰성, 그렇죠? 내부 비재무 보고의 신뢰성, 내부 재무 보고의 신뢰성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외부 재무 보고의 신뢰성도 또 들어가 버리면은 재무제표가 될 거고, 더 들어가면은 계정 과목이 될 거고, 더 들어가면은 계정 과목별 경영제의 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보면은 운영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그 다음에 준법 이렇게 큰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각 구성 요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는 이 전체가 존재를 하고, 프레젠트하고, 그 다음에 기능해야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컨셉에서는 존재와 기능이라고 표시를 하고, 과거 컨셉에서는 설계와 운영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존재와 기능으로 모범 기준 등이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용어인 설계와 운영이라는 그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혼용해서 사용해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들은 존재하고 기능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 구성 요소가 잘 갖추어졌을 때 조직이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회사 전체의 조직에 의해서 이 구성 요소들이 회사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구성 요소, 그래서 이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 조직에 의해서 수행됨으로써 조직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코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그 정의를 보면 기업의 목적 달성, 그렇죠? 운영, 보고, 준법, 그렇죠? 목적 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 그래서 내부 통제의 목적은 이 3가지라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했죠. 그러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하고 내부 통제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겠지만, 영어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External Financial Report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운영, 보고, 준법이 있는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목적은 여기 중에서도 여기 재무, 비재무, 외부, 내부가 있는데 외부 재무 보고라고요. 그치? 외부 재무 보고. 요만큼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아셔야지 그 컨설팅 하실 때도 그 컨설팅의 그 범위가 확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외부 재무 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외부 재무 보고에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운영, 보고, 준법은 그게 각각이 하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카테고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구성 요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커다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원칙이라는 게 도입되고 해서 더 세밀하게 중점 고려 사항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외부 재무 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의 요만큼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2조 원대의 회사들이 내부 통제를 갖다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6개월씩을 했어요. 6개월씩 했고 통제도 600개, 500개, 700개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회계 감사를 받으면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들이 많이 제거가 됐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련된 통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제가 들어놨는데 우리가 적정 재고에 대한 컨트롤이 통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될 때 적정 재고가 없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재고가 많을 위험하고 재고가 없을 위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적정 재고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은 재고 과소 위험은 재고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대신 우리의 기회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거는 회계와는 관련된 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하고 관련된 위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련된 위험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사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많을 위험, 이런 경우에는 재고가 쌓이면은 재고 진부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면 손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후속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그 재무제표라는 것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목적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과소 위험은 이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관련된 위험이고 통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내부 통제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개의 구성 요소가 너무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서 저희가 접근을 그 구성 요소의 존재 여부를 갖다가 존재와 기능 여부를 갖다가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 원칙, 그래서 구성 요소는 반드시 존재하고 기능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내부 통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비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비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도 원칙 중심으로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17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칙은 하나의 구성 요소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구성 요소도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은 각 구성 요소별로도 구성 요소별 관련 원칙이 존재하고 기능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 요소와 이 원칙은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칙도 더 세밀하게 나눠서 이 중점 고려 사항이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개, 그다음에 원래 코소에서는 84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5개의 중점 고려 사항을 갖다가 매칭시켜서 원칙을 평가하는데 원칙과 관련돼서 평가한
원칙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점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점 고려 사항은 원칙에 연결되고 이 원칙은 구성 요소에 연결되는 그래서 전부 다 1대 n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점 고려 사항은 회사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고려 사항은 75개지만 회사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중점 고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라는 것은 줄어들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개념 체계에서는 원칙도 특별히 회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판단에 대한 증명을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같은 경우에는 17가지가 같이 간다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중점 고려 사항들이 이런 것들을 사상을 반영할 수 있는 통제들이 설계돼야 되고 이렇게 그러한 경우에 5가지 구성 요소에 관련된 원칙이 존재하고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 요소, 원칙, 중점 고려 사항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따가 어떻게 통제를 설계하는데 이용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부 회계에 관련된 코소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